심플하게 말하면 그 사기는 맞습니다. 다만 형사 범죄라는 거는 내가 사기 당한 것 같으니 억울하다라고 해서 고소한다면 필연적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를 알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시라는 겁니다. 피해자분들 또는 피의자분들이 더 준비해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심플하게 말하면 그 사기는 맞습니다. 다만 형사 범죄라는 거는 개인적 법익이든 사회적 법이든 법익 침해가 있으니 형사 처벌을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구성 요건 해당성을 요구를 해요. 뭐냐면 법률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돼야지 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원론적으로 무죄 추정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기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투자해서 수익을 잘 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걸 수도 있잖아요. 편취의 고의라던가 아니면 횡령 배임의 고의라던가 이런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의를 가지고서 내 돈을 가져갔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증거들을 정리해서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소를 하신다고 하면 고소를 받아줍니다. 당연히 고소는 받아주는데 문제는 이게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고소를 하면 일단 고소인 조사를 해요. 증거자료가 있는 케이스가 있고 없는 케이스들이 있겠죠. 근데 없는 케이스라고 쳐요. 고소인이 물어봤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는 고소인이 편취라, 횡령이라고 생각했던 요소들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을 베이스로 해서 피고소인을 부르거든요. 피고소인을 추궁을 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반박을 하겠죠. 그 반박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추궁을 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그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둥둥 떠 있게 되죠. 그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막 보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하면 되기는 하겠으나, 그 상태에서 조사 알아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겠다라고 기대하시면서 방치를 6개월, 7개월 해두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그냥 끝나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한번 고소한 건 또 재고소하면 또 안 되거든요. 돈을 돌려달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형사 처벌을 구하는 만큼 충분한 준비를 하고서 고소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고소를 하시면 오히려 상대방한테 변제를 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뿐이 안 돼요.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돼요. 상담을 받고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를 알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응하시라는 겁니다. 알고 응하면 내가 뭘 부족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아서 해결해주는 집단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물론 수사기관의 원래 목표는 정의를 구현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거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무원분들이시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분들이거든요. 한 건 한 건에 쏟을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성요건 해당성이라든가 위법성이라든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 규칙, 룰이 있고 그 규칙에 맞춰서 수사를 합니다. 수사기관도 당연히. 전체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내가 사기 당한 것 같으니 억울하다라고 해서 고소한다면 필연적으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특히 재산죄류들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범죄류들, 그러니까 무슨 뭐 폭행이라던가 뭐 이런 류 범죄들에 대비해서 기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로 고소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재산죄류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범죄고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되는 범죄류들이에요. 그게 고소대리도 그렇고 피의자로서 수사받으실 때 혐의에서 벗어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고 정리 작업이 필요하고 시간과 노동이 투여돼야 되는 사건들이거든요. 이거를 알아서 수사기관이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는 접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안 수사권이 지금 박탈된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직접 수사 능력이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자분들 또는 피의자분들이 더 준비해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준비해서 임하십시오.